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초반의 주부이자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 여자예요. 저와 남편은 유치원에 다니는 여자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어요.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까지 하면서 지내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2년 전에 생긴 동서 때문에 정말 힘들었지만 나중엔 속이 시원해진 일이 있었어요. 그 동서에 얽힌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희 시댁은 아들이 둘인데 중소기업의 과장인 저희 남편과 신경과 의사인 시동생이에요. 시부도 의사로 집에는 의사가 둘이나 있죠. 시모는 주부이시고요. 그리고 저희 친정은 과일집을 하고 있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도매로 과일을 판매하고 계시고 저희 아버지는 엄마 가게에서 배달을 하고 계세요. 같은 병원 사람인데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가정의학과 의사인데 집안도 여유롭다고 하더라고요. 전에 만난다던 그 아가씨 말하는 거야? 네가 결혼을 하면 우리 집안에 의사가 셋이나 되는 거 아니냐? 그 집안이 무슨 일을 하는 집안이래? 어느 날 시동생이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고 하는데 같은 의사인데다 집안도 좋다고 하니 시모가 크게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새 며느리까지 하면 집안에 의사가 셋이나 생긴다고 무척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장인어른 되실 분은 대기업 임원으로 계셨는데 지금은 중소기업의 고문으로 계신다고 하고 집은 광교의 타운하우스래요. 어머님은 꽃꽂이만 배우시고 따로 하시는 일은 없다고 하네요. 시동생은 자신이 결혼할 여자의 집에 대해 말하면서 자랑스러워했어요. 결혼할 여자가 의사인데다가 동서의 부모님은 광교의 타운하우스에 산다고 하는데 장사를 하는 저희 친정집과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었죠.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얼굴도 예쁘고 게다가 집안도 그렇게 좋으니 대단한 신부감이지. 이렇게 대단한 며느리가 들어올 줄 누가 알았겠냐고. 시모는 그런 새 며느리가 마음에 쏙 들어서인지 새 며느리 얘기만 나오면 싱글벙글이셨죠. 물론 저와 비교는 되긴 했지만 저도 그런 동서가 생기는 게 싫은 것은 아니었어요. 동서가 생기면 말동무도 하고 힘든 일 있으면 서로 위로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동생과 결혼을 한 동서는 일이 바쁘다며 얼굴을 잘 비추지 않았어요.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나 얼굴 한번 보기가 쉽지 않은 동서가 친해지고 싶었던 저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어쩌다 한번 가족들 모두와 만나게 되었는데 동서에게만 유독 따뜻한 시모의 태도가 조금 신경이 쓰이기는 하더라고요. 예, 바쁜데 오느라 고생 많았다. 저녁은 먹은 거니? 사돈은 다 잘 계시지? 요즘도 꽃꽂이 배우시니? 저랑 동서가 같이 있는데 시모는 동서의 손까지 잡아주면서 먼저 말을 거시더라고요. 새로 들어온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저에겐 말 한 번 걸지 않는 시모를 보며 조금 무안했죠. 예전엔 저를 잘 챙기셨던 분인데 태도가 달라졌다고 느껴졌거든요. 어머님, 오늘은 진료가 유독 많아서 저녁 먹을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여전히 바쁘신데 엄마는 여유롭게 지내고 계신다고 해서 엄마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는 언제 여유가 생길까 맨날 그것만 생각하는 거 있죠? 그래, 진료 많으면 힘들어서 입맛도 없다더라. 너희 시아버지도 자주 그런 말씀하셨어. 옆에서 큰 며느리가 이런 동서 좀 잘 챙겨줘라. 네 동서 뭐라도 좀 먹게 과일이라도 좀 내올래? 시모는 동서에겐 따스하게 대해주는데 저에게는 무심하셨어요. 저에게는 식사는 했냐고 묻지도 않으시고 동서를 잘 챙겨주라고만 하시더라고요. 저희 친정집은 내세울 만한 것은 없고 동서의 집은 아무래도 훨씬 여유로우니까 시모도 그걸 의식해서 그런다는 생각이 들어서 괜히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시모가 저에게 차갑게 대하거나 구박을 하시는 건 아니었어요. 은근한 편애가 좀 속상했던 거죠. 아무리 티내지 않으려고 해도 사람끼리는 다 느끼는 게 있잖아요. 형님은 집에만 있는 거 지루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일 안 하고 집에만 있는 것도 하다 보면 익숙해지나요? 시모가 편애하는 게 동서의 눈에도 보였는지 동서도 저를 좀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었죠. 왜 아니겠어요. 어른이 먼저 무시하는데 아랫사람이 따라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집에만 있다고 해서 노는 건 아니잖아. 하루가 빠르게 지나가 집안일도 할 게 많잖아. 저는 집안일만 하는 거 가끔은 부럽기도 해요. 저희 엄마 보면 집안일도 아주머니가 다 해주시고 얼마나 편해요?
그냥 놀기만 하는 거잖아요. 아, 물론 돈을 못 버니까 눈치는 좀 보이겠다. 그쵸? 집에서 아이도 봐야 하고 집안일 쌓이지 않게 항상 분주한데 그게 어떻게 노는 거야. 집안일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400만 원이 넘는다는 말도 있어. 동서가 밖에서 일하니까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은 우습게 보여? 아무리 그래도 집안일이 뭐 일인가요? 그래도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처럼 인간관계 스트레스나 업무 스트레스는 없잖아요. 마음 편한 거죠. 동서의 말이 좀 얄밉게 들릴 때가 많았거든요. 집에만 있다고 저를 은근히 무시하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솔직히 짜증이 나더라고요. 주부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건 일이 아니라고 무시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몰라요. 그래,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지. 집안일 하는 사람이야 인간관계 스트레스는 없으니 큰 며느리가 작은 며느리 집안일도 좀 도와주고 그래. 네가 작은 애보다 시간도 더 많잖아. 동서의 얄미운 말을 듣고도 시모가 저에게 동서를 도와주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서로 돕고 지내라는 말을 자주 하시긴 하지만 그날은 동서를 도우라는 말이 동서를 편드는 것처럼 보여서 당연히 기분이 나빴죠. 그냥 똑같이 대해주시기만 해도 제가 그렇게까지 기분이 나쁘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집안일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요즘 동서 들어오고 나는 찬밥 신세 된 거 있지? 어머님이 나한테는 말씀도 잘 안 거셔. 의사 며느리가 너무 좋으셔서 나는 보이지도 않으시나 봐. 맨날 동서 편만 들으시는 것도 진짜 서운해. 그렇게 많이 서운했어? 엄마도 당신이 얼마나 능력 있는 여자인지 알면 그렇게 못할 텐데. 능력 있다고 더 잘해주고 집안일만 한다고 차별하는 건 뭐 잘하는 건가? 내가 능력이 있던 없던 어머니가 차별을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 그냥 다 똑같이 대해주시면 안 되나? 그래도 내가 잘해주잖아. 당신 능력도 많고 잘난 여자인 거 내가 알아. 내가 뭐 당신만 보고 살아? 당신이 알아준다고 어머님이랑 동서가 나 무시하는 게 없어져? 괜히 시댁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남편에게 투정을 부리는 날이 많았어요. 그리고 남편만 알고 가족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사실 저도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정식으로 시작한 일은 아니었지만 친정엄마가 하시는 일을 도와드리면서 저도 제 나름대로 경력을 쌓고 있었어요. 집안일도 빼놓지 않고 하면서 제 일까지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시모에게 차별을 당하고 동서에게 무시를 당하면 불쾌하고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사장님, 이번에 저희랑 거래하시는 거 진짜 잘 결정하신 거예요. 저희는 진짜 확실한 상품들만 취급하거든요. 당도도 정말 높고 상한 상품 없이 정말 좋은 것들만 받아보시게 될 거예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재미있기도 하고 자부심도 있었어요. 아이고, 잘 알고 거래 시작한 거예요. 여기 물건 좋은 거야 저도 알죠. 제가 괜히 거래했겠습니까? 우리 실장님이 열심히 영업해 주셔서 저도 믿고 합니다. 거래처 사장님들이 저를 인정해 주시는 것도 뿌듯했죠. 특히 저를 믿고 거래하는 거라는 말을 들으면 저도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꼈어요. 언니, 이번에 친구가 과일 주스 오픈할 거라고 했던 거 어떻게 됐어요? 진행할 계획 있대요? 저는 주변에 제 인맥을 총동원해서 거래를 틀 수 있는 곳이라면 사방팔방 알아보고 다녔죠. 저는 지치지도 않고 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묻고 다녔어요. 안 그래도 내가 연락하려고 했어. 샘플 받아볼 수 있냐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해주나? 당연하죠. 연락처 알려주면 제가 연락드리고 샘플도 가져갈게요. 언니, 주변에 또 과일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하는 거 아시죠? 아유, 알겠어. 너 정말 열심히 산다. 내가 너 볼 때마다 더 도와주고 싶고 그렇다니까? 그게 통했는지 인맥을 통해서 거래를 한 업체들이 여럿 있었어요. 저는 이 일을 시작하고 정말 알차게 살고 있었어요. 집안일도 해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하지만 남편 혼자서만 돈을 버는 것보단 저도 같이 일을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보람도 있으니 잘된 일이었죠.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게 무엇보다도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저희 친정엄마 하시는 일에 도움도 되니 일석삼조였죠. 친정엄마도 저를 영업실장이라며 명함도 파주셨으니 저는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생활력이 강하다며 같이 좋아해줘서 저는 매일매일이 바쁘고 즐거웠는데 그런 저의 노력을 알지도 못하면서 동서가 저를 무시하니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그러다 황당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저희 친정엄마와 거래를 하는 마트가 있는데 그곳을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갔을 때였어요. 낯이 익은 아주머니 한 분이 마트에서 캐셔로 일을 하고 계시길래 저도 모르게 무심코 그분을 바라보았어요. 언제 봤더라 생각하는데 딱 떠오르더라고요. 동서의 어머니였죠. 광교의 타운하우스에서 꽃꽂이를 배우면서 럭셔리하게 사신다는 그분이었어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런 분이 왜 마트에서 캐셔로 일을 하시는 건지요. 처음에는 비슷한 사람을 잘못 본 것인가 했지만 아무리 봐도 동서의 어머님이 맞았어요. 그러다 동서의 어머니가 옆에 아주머니와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나이 먹으니까 예전에 잘 나가던 거 아무 소용 없는 거 있죠. 남편도 대기업 다니고 임원까지 하면 뭐해. 은퇴하니까 일 끊기고 맨날 돈 나갈 일만 있고. 그러고 보면 난 복도 많아요. 이렇게 일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동서 어머니의 말씀을 들어보니 집안 형편이 나쁜 건 아니지만 동서가 말한 대로 여유가 철철 넘치는 건 아니더라고요. 꽃꽂이만 배우며 집에서 쉴 정도의 여유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 마트에서 캐셔로 일을 하고 계셨겠죠. 아니, 그럼 살 만큼 사는 분이 일은 해본 적은 있어요? 이 일도 허리가 아프고 얼마나 힘든 일인데. 일 해본 적은 없지만 이제부터 열심히 해보려고요.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남편도 일만 생기면 무슨 일이든 할 거예요. 우리는 딸 결혼시키느라 노후 준비가 아직 덜 됐거든요. 아니 그럼 남편은 집에서 그냥 놀고 있어요? 아주머니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에이, 그 사람도 일 알아보고 있죠. 근데 마땅한 게 없으니까 고민하고 있는 거지. 그이도 금방 일 구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남편이 저녁 해준대요. 살고 보니 별일도 다 있죠. 남편이 차려주는 저녁도 먹고. 동서 어머니는 캐셔 일을 하면서도 즐거워 보이시더라고요. 일 열심히 하시는 모습은 저도 보기가 좋기는 했는데 동서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여전히 마음에 남더라고요. 무엇보다 분명 시댁을 속이면서 시동생에게도 거짓말을 했을 텐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어떻게 자기 와이프 될 사람이 친정집에 대해 속였는데 시동생은 그걸 모를 수가 있지 싶기도 했고요. 사장님, 혹시 저기 캐셔로 계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아는 분인 것 같아서요. 저는 확실히 하기 위해 마트 사장님께 여쭤보았죠. 저분 조홍아님인데 얼마 전에 들어오셨어요. 딸 결혼시키면서 큰돈이 나가서 생활비 벌어야 한다고 들어오셨는데 일도 열심히 잘하시고 괜찮은 분인 것 같아요. 사장님의 말씀에 저는 확신했죠. 동서와 시동생의 청첩장에서 봤던 그 이름이 맞았죠. 이름이 독특해서 금방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사장님께 성함을 여쭤보았던 거였거든요. 동서가 자기 부모님 직업을 속인 것 같은데 어떻게 시동생이랑 시댁을 감쪽같이 다 속일 수가 있지? 못할 것도 없지. 확인할 길만 없으면 충분히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 근데 그거 사기 결혼 아니니? 재산까지 속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되게 여유로운 것처럼 말한 건 사실인 것 같아. 이걸 시댁에 말해봐야 나만 나쁜 사람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알고도 넘어가자니 그래도 되는 건가 싶어. 시댁도 알 건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너만 알고 있었다고 하면 시댁에서 괜히 너에 대한 배신감만 갖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네 시동생은 어떻게 그런 걸 몰랐다니? 생각보다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결혼을 한 거야? 시동생도 잘 몰랐던 것 같아. 그나저나 왜 하필 이런 일을 내가 알게 된 건지 참 불편하다. 야, 잘 된 거 아니야? 동서가 자꾸 너 무시하는 것 같아서 너 힘들어했잖아. 다시는 까불지 못하게 시댁에 전부 까발려버려. 친구에게 물으니 친구는 시댁에 곧장 일러야 한다는 반응이었는데 저는 고민이 됐어요. 상상도 못해본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금방 들통날 얘기를 동서는 왜 거짓말을 한 거였을까요? 시댁에서 떵떵거리며 대접이라도 받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그럼 거짓말을 해놓고 저를 무시하는 행동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고민이 되었죠. 일단은 시댁이나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고 지냈어요. 그러다 제가 도저히 참지 못할 일이 벌어졌죠. 동서에게 전화가 온 거였어요. 형님, 제가 오늘 의사들 모임이 있어서 집에 늦게 들어갈 것 같은데 저희 신랑 식사 좀 챙겨주시면 안 돼요? 다짜고짜 전화해서 한다는 말이 자기 남편 식사 챙겨주라는 말이었죠.
서방님을 우리 집에 오시라고 해서 저녁 좀 같이 먹으라는 뜻이지? 근데 부탁하는 태도가 좀 서운하네. 그래도 오랜만에 전화했으면 안부부터 묻는 게 순서 아니야? 아니요. 저희 집에서 식사 좀 준비해달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시간 되시면 청소기도 한번 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부야, 집에서만 계시는데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잘 지내실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도 물어봐달라고 하시면 앞으로는 안부부터 물을게요. 잘 지내셨어요? 내가 왜 동선의 집에 가서 음식을 해줘? 내가 파출부도 아니고 내 일정 같은 건 묻지도 않고 그런 일을 시켜? 그래도 엄연히 내가 윗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야? 저는 동서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한마디 해줬죠. 얼굴 보고 얘기할 때보다 기분이 더 나쁘더라고요. 혹시 돈 필요해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드리면 해주실 수 있는 건데요? 말씀하시면 그 금액에 맞춰서 돈 드릴게요. 그러면 되는 거죠? 비아냥까지 되면서 저에게 돈 얘기를 하는데 정말 기분이 안 좋았어요. 윗사람 대접은커녕 사람을 우습게 대하더라고요. 저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동서가 은근히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대놓고 저를 무시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동서, 말 그런 식으로 하는 거 굉장히 기분 나빠. 말 좀 가려서 할 수 없어? 원래 그렇게 막대먹은 거야? 아니면 날 무시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어머, 집안일 잘하는 사람한테 집안일 부탁한 게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형님이 돈은 못 버셔도 집안일은 야무지게 하신다고 해서 부탁드린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많이 부탁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예민하게 구시면 저도 당황스러워요. 형님, 저는 나중에 애기 낳으면 형님한테 돈도 넉넉히 드리고 애 좀 봐달라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형님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다시 생각해봐야겠네요. 내가 뭐가 아쉬워서 동서한테 돈 받아가면서 애를 봐줘. 난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는데 너무 멀리 나가는 거 아니야? 집에서 놀기만 하는 분 생각해서 애도 보게 해주고 돈도 준다는데 고마운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고마워. 그리고 나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렇게 심심하지도 않아. 그리고 동서 지금 태도가 부탁하는 사람 태도야? 돈 주면 될 거 아니냐가 뭐야. 그런 말이 어딨어. 형님, 자존심 세우실 게 아니라 형님 상태를 좀 객관적으로 보세요. 일 주면서 돈도 주겠다 하면 자존심을 세울 게 아니라 고마워하셔야 하는 거예요. 제가 기회를 드리는 거잖아요. 솔직히 우리 부부야 둘 다 의사니까 돈 걱정 없지만 형님네는 아니잖아요? 애 하나 키우는 것도 어려워서 헉헉거리는 거 도와주겠다니까요? 말 진짜 못되게 하네. 지금 그런 말 하는 게 동서가 형님한테 하는 말로 적절하다고 생각해? 동서, 진짜 나랑 싸우고 싶어서 일부러 이러는 거야? 형님은 너무 예민하셔서 대화가 안 통하네요. 형님, 혹시 저한테 열등감 느끼시는 거예요? 살다 제가 별소리를 다 듣겠더라고요. 동서야말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시모에게 하는 걸 보면 항상 그렇게 싸가지가 없는 것도 아닌데 저에게 말하는 걸 보면 상대 봐가면서 태도를 바꾸는 것 같았어요. 동서가 저를 만만하게 보는 거였죠. 저는 그게 느껴져서 더 기분이 나빴고요. 게다가 열등감 느끼냐며 저를 자극하는데 저도 참을 이유가 없었어요. 동서랑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사라진 지 오래였죠. 내가 동서한테 왜 열등감을 느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스스로가 더 우스워지는 거 몰라? 동서 지금 되게 이상해. 형님은 집에만 계셔서 그런지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평범한 대화에도 이렇게 예민하시니까 앞으로 정말 걱정이에요. 아, 그래? 동서가 내 걱정해주니까 너무 고맙네. 동서, 이렇게 얘기 나눠보니까 확실히 알 것 같아. 내가 괜히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 동서 같은 사람은 지켜줄 필요가 없는데 그동안 내가 너무 잘해줬지? 앞으로는 많은 게 바뀔 거야. 지금을 충분히 즐기길 바랄게. 저는 동서의 거짓말을 가족들에게 말하기로 결심했죠. 그 거짓말 하나 믿고 기고만장한 꼴은 도저히 봐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만 하시네요. 이래서 사회생활 안 해보면 티가 나는 것 같아요. 매일 거래처들을 상대하는 저에게 사회생활을 안 해본 티가 난다는 말을 듣는데 제 결심이 더욱 확고해졌어요. 시댁을 모두 속인 거짓말 하나 믿고 저를 막대하는 동서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는 결심이 더 굳어졌죠. 저는 동서와 전화를 끊고 시모에게 곧장 전화를 걸었죠. 어머님, 통화 가능하세요? 중요하게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그래, 통화 가능하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네가 갑자기 그렇게 말하니까 괜히 걱정이 된다. 조심스러운 얘기라 저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말씀드려요. 아무래도 동서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거짓말이라니? 그 애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내가 알아듣게 자세히 좀 설명해봐라. 제가 며칠 전에 마트에 갔다가 동서의 어머님을 우연히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시는 것을 봤어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정말로 그분이 맞더라고요. 이름까지 확인했어요. 비슷한 사람을 본 거겠지. 사돈은 광교의 타운하우스에서 지내신다고 했는데 왜 마트에서 일을 하고 계셔? 너도 그냥 지나가다 본 거잖니.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의심하는 거 아니야. 왜 그런 얘기를 확인도 안 하고 말하니? 어머니, 사실은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 친정엄마 하시는 일 도와드리고 있는데 일하다가 너무 낯이 익어서 거기 마트 사장님한테 그분 성함까지 여쭤봤어요. 조, 홍자, 아자. 동서 어머님 성함 맞죠? 잠깐만. 그게 정말이야? 이럴 게 아니다. 이거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구나. 만나서 얘기하자. 너 지금 어디 있니? 내가 갈 테니까 만나서 얘기해. 제가 동서의 어머님 이름을 대니 시모가 심상치 않은 일이라는 걸 알아채고는 곧장 저희 집으로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시모가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자세히 좀 얘기해봐라. 정말로 사돈이 마트에서 일하고 계셨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새아가가 왜 우리한테 그런 거짓말을 한 거지? 너 정말 제대로 본 거 맞지? 시모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물으시더라고요. 제 말을 믿고 싶지 않은 눈치였어요. 그럴만도 했죠. 그렇게 예뻐한 며느리의 말이 거짓말이라면 시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한 말들은 전부 사실이었죠. 저도 동서가 왜 그런 거짓말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옆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도 들었는데 동서 아버님도 퇴직하시고 계속 일이 없으셔서 일자리 알아보고 계신데요. 중소기업 고문으로 계신다는 말도 전부 거짓말인 거였어요. 아니, 걔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거짓말까지 한 거야? 그냥 그렇다고 말해도 이해하는데 걔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건지 난 이해가 안 된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일 때문에 마트에 간 게 아니었으면 거짓말을 했다는 것도 전부 모른 채로 계속 살았을 거예요. 동서 어머님이 마트에서 캐셔로라도 일하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일할 수 있는 게 좋으시다고 하시는 말도 들었어요. 일이 너무 필요하셨나 봐요. 시모는 저의 말에 충격을 꽤 받은 얼굴로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났다는 듯 저에게 무슨 일을 하는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네가 이 일을 하고 있다니 그건 무슨 소리야? 네가 언제부터 이 일을 하고 있던 거야? 수입이 좀 더 늘어나면 말을 하려고 비밀로 했던 건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천천히 말씀을 드렸어요. 친정엄마가 과일 도매업을 하시잖아요. 제가 영업실장으로 거래처와 계약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계약을 많이 해서 사업을 확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나름 명함도 생기고 수입도 꽤 짭짤해요. 저는 시모에게 제 명함까지 보여드렸죠. 처음부터 말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제가 동서의 어머님을 만나고 이름까지 확인했다는 걸 증명하려면 제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힐 수밖에 없었죠. 영업실장? 집안일을 하면서 영업실장으로 일도 해왔던 거야? 근데 너는 왜 이 얘기를 이제서야 하는 거니? 난 네가 집에만 있는 줄 알고 괜히 이 일 저 일 시켰는데. 명함도 이제야 나왔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 것도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랬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일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제가 수입도 많이 생기고 보람도 느끼고 앞으로도 계속하게 될 것 같아서 이제서야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는 없는 말까지 지어내서 문제고 또 누구는 충분히 자랑해도 될 일을 말을 안 하니 내가 아주 정신이 없다. 그래도 너 대단하다 얘. 집안일도 하면서 일까지 하느라 많이 힘들었겠네. 수익은 많이 있는 거니? 요즘에는 수입이 좋아져서 사실 남편이 버는 것보다 조금 더 벌고 있어요. 앞으로는 수익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사업이 많이 좋아져서 규모도 더 늘릴 예정이고 친정엄마도 그게 제 덕이라고 생각하셔서 금전적으로 저에게 더 보상을 하실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말에 시모의 눈이 커다래지더라고요. 제가 소일거리나 한다고 생각했는데 수입이 많다는 말에 놀란 눈치였어요. 그것도 남편보다 많이 번다고 하니 더 놀라셨겠죠. 그렇게 열심히 사는 줄도 모르고 너 참 서운했겠다.
아유,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너한테 작은 애 집안일이나 도와주라고 말했으니 얼마나 서운했니. 내가 미안했다. 솔직히 조금 서운했어요. 어머님이 전에는 저한테 잘해주셨는데 동서 들어오니까 저에게는 무심해지신 것 같아서요. 저는 솔직히 서운했음을 말씀드렸죠. 거짓말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저 사돈댁 잘 산다고 좋아했다. 나도 잘한 게 없으니 너한테 미안하다. 그나저나 시댁에 거짓말을 하고 시집 온 네 동서를 어떻게 하면 좋니? 난 도저히 참고 넘어가 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말이다. 시댁 식구 전체를 속였다는 게 도저히 참고 넘어가 줄 수가 없어. 어머님 마음도 이해가 돼요. 저는 동서한테 무시도 많이 당했거든요. 저도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 많이 속상했겠다. 내가 이 일은 제대로 바로잡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전부 불러다 한마디 해야겠다. 내 불찰이다. 미안하다. 시모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과는 동서에게 받고 싶었지만 시모의 사과에 마음이 조금은 풀리더라고요. 시모가 그동안 편애했다고 인정하시고 앞으로 바로잡겠다고 하시니 저도 불만은 없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머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도 되더라고요. 내일 전부 모여라. 내가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으니까 제사 준비 전에 일찍 와라. 빠지는 사람 없이 다들 집으로 와라. 시모는 가족 톡방에다 비장한 메시지를 남기셨더라고요. 마침 시댁에 제사가 있는 날이라 안 그래도 가족들이 모이기로 했던 날이었어요. 물론 저도 시모가 말씀하신 대로 시간 맞춰서 일찍 시댁으로 향했죠. 그런데 동서만 연락도 없이 시간이 다 되도록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안 그래도 동서에게 화가 나 있던 시모는 동서의 그런 태도에 더 화가 났을 거예요. 늦어서 죄송해요. 저희 병원에서 의사들끼리 모임이 있어서 잠깐 들렸다 오느라고요. 제사 지내기 30분 전에 동서가 모습을 나타내더라고요. 시모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지만 동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어요. 그렇게 저와 시모 둘이서 준비한 제사를 다 지내고 식사 시간이 되었죠. 그런데 동서가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누군가 발로 저를 툭툭 치더라고요. 돈 한 푼 못 버는 주부가 차려야죠. 저는 일하다 와서 도저히 상까지 차리는 건 안 되겠거든요. 앉아있는 제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밥을 차려오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손도 까딱하기 싫다는 거였어요. 이제는 하다 입으로 나불거리는 걸 넘어서 몸으로까지 까부는구나 싶었어요. 저는 주변에 가족들이 있거나 말거나 크게 한 소리를 해주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누가 저를 막더라고요. 시모였어요. 시모가 동서한테 다가가서는 제 명함을 동서의 얼굴에 던지더라고요. 아까부터 참아왔던 시모의 화가 그 순간에 터지는 거였어요.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네 형님한테 그따위 태도로 행동해?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시모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명함으로 얼굴까지 맞은 동서는 벙찐 얼굴로 서 있더라고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시모의 화난 얼굴에 꽤나 놀란 눈치였어요. 저는 이 모습을 전부 여유롭게 바라보고 있었죠.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리고 이건 저와 형님 두 사람의 문제잖아요. 어머님까지 나서는 건 모양새가 안 좋아요. 그 명함 제대로 봐라. 네 형님이 어디 집안일만 하는 줄 아니? 얘도 밖에서 일하느라 바쁜 사람이야. 아래 사람이 돼가지고 어디서 형님한테 발로 툭툭 치면서 밥상 차리라는 말을 해? 도를 지나쳐서 모양새가 안 좋은 건 너야. 어쨌든 저랑 형님 일인데 왜 어머님이 끼어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일거리 좀 하는 게 뭐가 대수라고 명함을 제 얼굴에 던지세요. 어머님 이러시면 저 정말 서운해요. 동서가 시모에게 지지 않고 맞서더라고요. 네가 어디서 큰 소리야? 거짓말은 잘도 해놓고 이젠 내 집에서 큰 소리까지 쳐? 제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 진짜 다들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넌 말 잘했다. 사돈이 정말로 중소기업에 고문으로 계신 게 맞기는 하냐? 어머님은 정말로 타운하우스에서 지내시면서 뽀꼬지만 하시는 게 맞아?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시는 게 아니고? 너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 시모의 물음에 동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거짓말을 들켰다는 사실에 놀랐는데 손까지 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그게요.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려던 게 아닌데요. 아주 거짓말도 아니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동서가 당황한 얼굴로 횡설수설까지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족 모두가 그런 동서를 화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동생까지도요. 너 무슨 생각으로 사기 결혼을 한 거야? 이 정도면 사기 결혼인 거 알지? 너 당장 말해. 그런 거짓말을 왜 한 건지 당장 말 안 해? 사기 결혼이라는 말에 동서가 너무 놀라서 움찔했어요. 사기 결혼이라는 말을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든 모양이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광교의 타운하우스에 사시던 건 맞아요. 근데 아버지 은퇴하시고 집을 줄여야 해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신 거고, 아버지가 중소기업의 고문으로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셨던 적이 있어요.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집에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아르바이트 구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사실대로 말하면 될 일을 너는 왜 가족들을 속여서 이렇게 가족들한테 이런 혼란을 만들어? 너 하나만으로도 나는 좋은 며느리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거짓말을 해서 가족들을 속인 거니? 아버지는 일도 없고 엄마는 아르바이트라고 한다는 게 마트캐셔 일이고 솔직히 창피했어요. 어머님도 저희 친정이 잘 산다고 하니까 저한테 잘해주셨잖아요. 그런 걸 제가 다 아는데 어떻게 사실대로 말해요. 저도 귀하게 자랐고 저도 시댁에 밉보이기 싫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짓과 사실을 반반씩 섞어서 얘기한 거였어요. 동서는 자신의 부모님의 현재 상황이 창피했나 봐요.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러면서 저를 무시한 건 어떻고요? 게다가 갈수록 저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해지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여전히 기분이 나쁜 건 풀리지 않더라고요. 둘째 네가 말해봐. 너도 이거 알고 있었어? 이 일 정말 몰랐던 거야? 시모는 시동생을 향해 물었어요. 시동생도 동서의 말에 많이 놀랐는지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가 겨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일이에요. 지금 얘기 듣고 알았어요. 알았으면 미리 말씀드렸겠죠. 시댁에 남편까지 속이고 이게 무슨 짓이냐? 네가 잘못한 게 뭔 줄 알아? 사람들을 속였다는 거야. 너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너도 귀한 며느리야. 그래. 솔직히 내가 너희 집 배경 보고 너 대단하게 생각한 것도 맞아. 근데 이게 뭐냐? 네가 거짓말을 해서 오히려 너한테 더 나쁜 이미지만 갖게 됐잖아. 네 형님이 마트에서 네 어머니 봤다고 하더라. 거짓말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꼴은 안 보였을 거 아니야. 시모가 동서를 향해 크게 꾸짖었죠. 형님은 대체 그런 얘기를 왜 하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도 그런 얘기를 어머님한테 먼저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렇게까지 미우세요? 그러자 동서가 저에게 득달같이 달려들더라고요. 잘한 것도 없으면서 저에게 따지고 드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 마음에 안 들더라. 나 주부라고 무시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은근히 비아냥대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어. 그리고 친정 부모님에 대해서 거짓말한 것도 마음에 안 들었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저의 말에 동서는 할 말을 잃고는 겨우 숨만 쉬고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님께도 죄송하고 형님에게도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있던 동서가 정신을 차렸는지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저도 미처 몰랐던 거, 이 사람에게 확실하게 확인하지 않았던 거 제 잘못입니다. 그리고 형수님에게 이 사람이 잘못 저지른 것도 정말 죄송합니다. 옆에 있던 시동생도 사과를 하더라고요. 나 아직도 궁금한 게 대체 나한테는 왜 그랬어? 동서가 친정 부모님이 창피해서 거짓말한 건 그럴 수 있다 쳐도 가만히 있는 나한테는 왜 그런 식으로 말했던 거야? 사과를 받았지만 저는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형님이 저한테 이것저것 일 시킬까봐 미리 기선제압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동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하더라고요. 동서의 대답에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동서지간에 잘 지낼 생각은 안 하고 기선제압을 하려고 했다는 발상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도대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길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지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가족끼리 그냥 잘 지내면 안 돼? 나는 동서 생기면 필요할 때 도와주고 힘들면 위로도 해주고 그냥 그렇게 지내고 싶었어. 동서는 생각이 너무 꼬인 거 아니야? 가족이 될 사이에 왜 그런 생각을 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형님, 식사는 제가 준비할게요. 동서가 꼬리를 내리고 잘못했다고 하니 저도 마음이 조금은 풀리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게 했던 말들이 괘씸하게 느껴지는 건 아주 조금 가슴에 남더라고요. 그 뒤로 동서는 저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대하게 되었어요. 요즘에는 저를 보면 제일 먼저 저에게 달려와 인사를 하고 사근사근하게 대하는 게 자기가 한 행동을 반성하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서가 저에게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제가 동서의 부모님을 저희 엄마의 가게에 취직시켜드렸거든요. 누가 들으면 얄미운 동서 좋은 일을 왜 시켰냐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한 일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마트에서 동서의 어머니를 봤을 때 들은 얘기가 인상 깊어서 제가 친정엄마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동서가 미운 건 미운 거지만 일에 관해선 저도 철저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동서 어머님이 당신이 일을 하시는 걸 복이라고 말씀하시던 태도가 참 좋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동서 어머님이 마트 일 하시면서 일이 있으니 복이라고 하시던데 인상 깊더라고요. 엄마, 원래 그 나이 되면 일이 다 소중한 거예요? 나이랑 상관없이 마음가짐이 남다르신 거지. 작은 일이든 낮은 일이든 본인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 됨됨이가 된 거야. 마트 일 말고 다른 일에도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 우리랑 일하시는 건 어떨까? 우리도 사업 확장하는 중이니 사람 필요하고 그분도 좀 더 수입이 늘어나면 서로 좋지 않을까? 동서를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그런 분이 저희 친정엄마와 함께 일을 하면 좋은 시너지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저희 친정엄마도 함께 일해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계기가 되어서 동서 어머님이 저희 엄마랑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저랑 일을 하고 싶으시다고요? 아유, 저는 평생 주부일 말고는 해본 적이 없어서 부족한 게 많을 텐데요. 동서의 어머님께 함께 일을 하자고 했더니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동서와는 다르게 겸손하시기도 했고요. 저는 그분의 그런 면이 마음에 들었어요. 뭐든 배우시면 금방 적응하실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 같이 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나, 너무 감사합니다. 영업실장님이 저를 그렇게 봐주시니 제가 너무 감사해요. 동서의 어머니는 까마득히 어린 저에게 머리까지 숙이면서 감사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남자 직원분도 필요로 하는데 동서 아버님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알려주세요. 관심이 있죠. 그 일도 좋아할 거예요. 아유, 어머, 이게 웬일이야. 저희는 일만 있다면 언제든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일도 당장 내일부터 일할 수 있어요. 저희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동서에게 생색이나 내려고 동서의 부모님을 모두 취직시켜드린 건 아니었어요. 두 분과 저희 친정 부모님이 일한 지 2년이 되었는데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해서 지금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며 저희 친정엄마가 많이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사람 됨됨이만 보고 같이 일하는 걸 제안했던 거죠. 소개한 저로서도 뿌듯한 일이었죠. 그러나 동서는 저만 보면 감사하다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그 전에 죄송했다는 말을 틈만 나면 하더라고요. 제가 됐으니까 그 얘긴 그만해도 된다고 해도 동서는 자기가 못되게 군 게 많았는데 용서해줘서 감사하다며 가끔은 비싼 선물까지 사서 저에게 주곤 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시댁에서 변한 저에 대한 대우예요. 시모가 이제는 저만 보면 손부터 붙잡고 식사는 했냐, 오늘 많이 안 힘들었냐, 재산은 신경 쓰지 말아라 하며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지 몰라요. 우리 큰며느리가 대체 몇 명을 먹여 살리는 거냐. 그리고 네가 그렇게 영업을 잘해서 사업 확장까지 하게 된 거라며? 넌 어쩜 그런 능력이 다 있니? 네가 전부터 똑똑한 걸 내가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대단한 줄 이번에 알았잖니. 시모는 틈만 나면 저를 칭찬하셨죠. 맞아요. 형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쩜 그렇게 하는 일마다 야무지세요? 그럴 때마다 동서는 맞장구를 쳤죠.
저는 매번 어색하지만 요즘엔 그런 분위기도 꽤 즐기게 되었어요. 역시 사람은 일도 하고 돈도 벌어야 대접을 받는구나 생각하죠. 꼭 남자만 능력이 있으란 법 있나요? 주부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했더니 시댁에서도 바깥에서도 능력을 인정받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엄마가 나보다 당신을 더 반기는 거 알아? 당신이 나보다 돈을 더 잘 버니까 우리 엄마가 나보다 당신을 더 예뻐하는 것 같아. 당신도 즐기는 것 같더라. 우리 엄마가 당신 예뻐해주니까 그렇게 좋아? 남편은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은근히 서운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 소홀히 대하셨던 게 미안해서 그러시는 거지. 그래도 나는 우리 남편이 나 인정해주는 게 제일 좋더라. 나는 어쩌다 이렇게 능력 있는 와이프를 얻었을까? 우리 와이프의 반이라도 따라가려면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겠어. 시댁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으니 저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게다가 매번 여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니 그 누구보다 남편에게 말하는 게 더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우리 부부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좋아졌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둘째가 생겼죠. 생각지도 못했던 임신이지만 저희는 걱정이 없어요. 수입이 늘어나니까 아이가 생긴 것이 걱정이 아니라 기쁘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일을 열심히 할 거예요. 지금보다 사업을 더 크게 확장시킬 계획도 있고요. 친정엄마는 저에게 사업을 물려주고 싶다고 하시는데 저도 미리 좋다고 말씀드려 놓은 상태예요. 앞으로 제가 얼마나 더 멋있어질지 기대가 돼요.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얘기 들어주신 분들에게도 멋지고 좋은 일이 생기길 바랄게요.